네, 자성요법TV 삼치법 기초강좌 12경맥편 중에서 8편은 이미 토론했고요. 9번째, 자석삼진법 왕초보 기초 시리즈 수고름풍 심포 명문상호경편 함께 토론해 봅니다. 그런데요,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역시 중요한 질문이 들어와서 그거 먼저 토론한 다음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심오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까지 듣고 배웠던 사암침법과 너무 달라요. 의과학적인 근거를 말하는데 한의학을, 사암침법을 과학적 잣대로 측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방송이 추구하는 바는 사암침법 자체가 의과학이다. 동의학 자체가 의과학이다. 그리고 사암침법의 그 우수성을 오히려 서의학에서 따라잡게 하고 있다.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곤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방송을 진행하는 스타일이 서의학적 잣대로 사암침법을 동의학을, 한의학을 측정하려 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먼저 토론합니다. 여기 그림 보세요. 네, 고전적인 장부 그림입니다. TCM에서. 고전을 실사구시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동의학이 발전하고 또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 모토입니다. 상한론이나 그리고 삼두인 친구 요결 모두 한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실사구시로 해석해야 실용의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누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아픈 사람이 어떠한 증상을 호소하냐면 위궤양, 12장 궤양으로 수시로 피를 토한다고 호소를 해요. 삼두인 친구 요결을 열어보면 혈증문에서 간청격 써 3사부님이 위출혈은 간정격 쓰면 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믿고 간정격을 놓았죠. 치료가 됩니다. 위출혈이 멎습니다. 위궤양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3사부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유산을 받은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간청격을 쓰면 왜 위출혈이 멎을까? 그것을 연구해야죠. 그래야 전 세계 모든 의학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사암침법의 우수성은 더욱더 입증됩니다. 과학적 잣대로 측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의과학적인 근거를 논해보자. 우리 방송의 취지였습니다. 고전을
실사구시로 해석해 보죠. 먼저 국뽕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침법 해석함에 있어서 국뽕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차찬 속의 태풍입니다. 즉 수태음습 배금경의 육기적 기운 태음습을 주역 괴상으로 보니까 나오잖아. 명리학으로 살펴보니까 나오잖아. 이것은 국뽕입니다. 의과학적으로 실사구시를 설명할 수 없다면 차찬 속의 태풍입니다. 그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전 세계의 모든 의학자들과 공유하려면 실사구시로 해석하고 증명하고 그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 앞서 소개한 이 고전적인 그림, 이 그림은 이 사이트에서 빌려왔는데요. 여기도 국뽕이 있더라고요. 국뽕 보실까요? 장포 오간 theory, the yin-yang of your internal body. 우리의 몸속에는 음과 양의 조화가 있는데 그것은 장포 organs differ from western anatomical organs. 서의학에서 말하는 장부론과 TCM에서 말하는 장부론은 다르다. Diagnostic patterns and 장부 organ pathology. TCM에서 보는 병인학과 진단은 서의학과 다르다. 그런데요, 이 사이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차이니즈 국뽕입니다. 차이니즈 국뽕, 즉 삼침법을 명리학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주역의 괴상으로만 풀이하려고 하는 그 시도와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이것은 의과학이 아닙니다. 동의학과 서의학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국뽕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국뽕에 머물고 있다. 민족의학신문의 한 기고문을 인용해 봅니다. 중소회통의학파의 선하를 열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김남일 박사의 기고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당종회는 중국 근현대의 의학자로서 자가 용천으로서 사천성 팽현 사람이다. 의가의 집안에서 성장하여 1894년 그가 저술한 중소회통 의경정의, 금계유략 천주보정, 상한론 천주보정, 본초문답, 혈중론 등 5종의 책을 모아서 중소회통 의서 5종이라고 합칭해서 간행하였다. 그는 특별히 후대 사람들에 의해 중소회통파를 연 인물로 추앙되고 있다. 그는 이 5종의 책 이외에도 의병, 의학 일견능, 의역 통설, 리증 삼자결, 육경 방증 중소 통해 등의 저술을 하여 다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남일 박사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수석 연구원이시죠. 계속 보면 그는 중소회통 의경정의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로는 가히 옛 것과 지금의 것을 털어내거나 덧붙일 수 있고 아래로는 중국과 외국의 것을 참작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미치지 않음이 없음이 기묘하다. 서양의학도 장점이 있으니 중의학이 어찌 단점이 없겠는가. 무릇 서양의학이 처음 나옴에 다 두루 상세하지 못하고 중의학은 잘못된 것을 답습하여 그릇된 것이 많다. 이로 인해 영추와 소문의 모든 경전을 모아서 중국 의학과 서양 의학의 뜻을 겸해 풀어서 지역에 따른 다른 견해를 두지 않고 단지 하나로 절충할 것을 구하였다. 즉 동서가 보는 눈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 중국 근현대사의 아주 특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즉 오늘날 중서 결합해서 중의와 서의가 함께 진료하는 그러한 의학관을 추구하고 있는데 당종의 선생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당종의 선생을 가리켜
중서의회 통파라고 지칭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가전의 비방을 중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화된 TCM이 오늘날과 같이 정책되지 못하던 때, 그때는 각각의 가전의 비방, 비법, 비술, 그것을 중시 여겼거든요. 그런데 여기 당종의 선생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뜻 있는 학자들이 중의 과학화 운동을 벌였어요. 중의학의 과학화 운동. 고흥 칼럼을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종해가 이러한 관점을 요약해서 말해 주었다. 근세 서의학에 이르는 좋기 내경을 증명해 주며 실전된 내경의 오의를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서의를 공격하지 말고 빌려서 원문의 뜻을 밝혀야 한다. 이가 주장한 중의학의 과학화 운동은 운철초 선생이 당종의 선생과 뜻을 같이 해서 걸기했습니다. 이 두 분은 19세기 때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그리고 이분의 뜻을 이어서 여기 유견래 선생, 유견래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권 한의사들, 많은이라는 표현은 뺍시다. 몇몇 제도권 한의사들은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기도 해요. 유견래 선생을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기도 한다니까. 유견래 선생이 운철초와 당종의 선생이 추구했던 말을 이어받아서 중의학의 과학화 운동을 벌인 것, 그것이 오늘날 중의학 및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한 아주 나쁜 못된 짓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분의 후에 염원 선생은 원래 서의학자였습니다. 서의학자. 그런데 중의학으로 전향한 이후 상한론 해설서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죠. 자, 이분들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가전의 비방, 즉 매뉴얼로 설명할 수 없는 중의학,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 매뉴얼로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 중의학, 가전의 비방, 비법, 비술, 그것은 더 이상 의학이 아니다. 왜 나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학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부 한의학자 중에 유견래, 염우원, 당종의 운철초 선생을 원수처럼 여기는 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곡해해서 그래요. 이분들의 뜻을 곡해해서. 여기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이충렬 교수의 기고문을 인용한 한 블로그에 들어가서 얻어온 글인데요. 한의학의 과학화, 정부의 한의학 관련 정책 문서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기도 하고, 제약회사의 한약제품 광고에 등장하는 단골 카피이기도 하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소개하는 내용도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학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선도합니다 라고 시작한다. 1990년대 한약분쟁 때는 한약의 과학화는 약사가 이룩하겠다고 해서 많은 한의사들이 열받았던 구호이기도 하다. 한의학의 과학화란 무엇인가? 과학이 아닌 한의학을 과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한의학 이론과 임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적인 성분들을 밝혀내어 알리겠다는 것인가?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과학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또 누가 한의학을 과학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많은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과학이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의학이 과학이에요. 과학적인 잣대로 측정해서 오름, 그름이 밝혀지는 게 아니라 동의학 자체가 과학이라니까요. 이렇다면 이때 과학과 과학 아닌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왜 많은 실험실 연구자들은 한의학의 과학화를 그들의 사명으로 삼고 이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 도대체 한의학 과학화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어디인가?
아주 훌륭한 기고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코멘트를 하면, 우리나라 제조권 한의사들은요, 더 이상 과학적인 잣대로 한의학을 측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해요? 누가? 오히려 한의사가 아닌, 한의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각 본초의 성분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야말로 현미경적 관찰을 하려고 해요. 왜 나는가를 그들은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케미칼적인 성분을 강조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한의사들이 대학에서 이러한 짓을 합니다. 물론 본초를 논함에 있어서 마황의 에페드린 성분이 강조되고, 그리고 부자의 강심제 성분이 강조되는 것은, 네, 그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단지 그러한 성분들이 밝혀져야 과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케미칼적인 잣대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과학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어떻게? 이 두 분과 같은 식으로 고전을 해석해야 그것이 곧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고 한의학의 의과학이 입증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상한론의 마황탕증을 보면 주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